자, 교과서 38쪽부터 이어지는 대단원 2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학습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1번 문제입니다. 각면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두 번씩 적힌 정 20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10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간단한 수학적 확률 문제죠.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면 어떤 사건 A의 확률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의 경우의 수, 즉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 분의 바로 해당하는 사건 A의 경우의 수, 이렇게 분수꼴로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하나를 던져가지고 숫자가 2가 나올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분의 눈이 2가 나올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일단 주사위 하나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사건은 6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주사위 눈이 2가 되는 경우의 수는 1이니까 6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확률이 수학적 확률이었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전체 경우의 사건들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모든 사건에 다 모아놓은 집합인 표본 공간이 1, 1, 2, 2, 그리고 각 숫자가 두 번씩 적혔으니까 마지막에는 10, 이 두 번. 이것이 표본 공간이 되겠고, 따라서 모든 사건의 경우의 수가 20이 되겠고, 그리고 10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주사위 눈이 10이 될 확률입니다. 자, 이것은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 분의 주사위 눈이 10이 되는 경우의 수로 구하면 되겠고, NS는 방금 우리가 20이라고 했고, 그 중에서 주사위 눈은 두 개가 있으니까 답은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특정한 질병에 걸린 200명의 환자에게 신약을 투여한 결과 120명이 치료가 됐습니다. 같은 질병에 걸린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할 때 치료될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수학적 확률은 아니고 42쪽에 나온 통계적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복습해보면 어떤 사건 A의 총 시행 횟수가 예를 들어서 N번이라고 할 때 그 중에서 이 사건 A가 일어난 경우의 수를 R번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제 n의 횟수에 따라서 이 사건 A가 일어난 횟수가 다 바뀔 테니까 이것을 보통 Rn이라고 표시를 하죠. 자, 그랬을 때 이 사건 A의 그냥 확률이 아니고 통계적 확률은 전체 시행 횟수 n번 분의 바로 그 사건 A가 일어난 횟수인 Rn, 이렇게 분수꼴로 구해주더라.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1000일 동안에 비가 600번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이제 오늘 하루 비가 내릴 확률은 1000분의 600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즉 10분의 6이다. 5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하는 게 통계적 확률이었죠. 자, 이번 문제가 그것과 유사합니다.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특정 질병에 걸린 200명의 환자에게 약을 투여했으니까 이것이 총 시행 횟수가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 120명이 치료되었으니까 이제 요것이 그 약이 치료를 본 횟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즉 특정 약을 투여했을 때 치료가 될 확률은 전체 시행 횟수 분의 바로 약의 효과를 본 횟수, 따라서 200분의 120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약분을 하면 5분의 3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두 사건 A, B가 등장하고 사건 A의 확률, 사건 B의 확률, 그리고 사건 A와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앞으로 문제 풀이에서 좀 간단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을 합사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사건 A 그리고 사건 B 모두 일어날 확률, 즉 이것을 곱사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네 가지가 등장합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들어가는 하나의 식이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은 교과서 44쪽에 나오는
확률의 덧셈 정리였습니다. 간단하게 복습하면 어떤 사건 A, B가 있을 때 어떤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사건 A의 확률과 사건 B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사건 A와 B 모두 일어날 확률을 한번 빼주면 되더라 하는 것이 확률의 덧셈 정리였습니다. 덧셈 정리가 상징하는 의미는 어떤 두 사건이 있을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단순히 두 사건의 합으로 생각하면은 안 된다. 어떻게? 이 뒤에 사건 A 그리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한번 빼주어야 등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덧셈을 할 때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거였죠. 자, 특히 이 A와 B가 만약에 배반 사건이면 배반 사건이라는 말은 사건 A 그리고 사건 B 둘 다 일어날 경우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럴 때는 이만큼이 이제 0이 되니까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두 사건의 확률을 그냥 더해줘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배반 사건일 때만 그렇게 하시고 일반적으로는 이 식을 써야 됩니다. 근데 지금 3번 문제를 읽어보면 PA가 나와 있고 PB 나와 있고 얘도 나와 있으니까 대입을 하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PA의 2분의 1, PB의 5분의 2 합사건의 확률에 10분의 7 대입을 하면 내가 원하는 확률은 이제 이항하고 계산하시면 답은 5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동전 하나를 3번 던질 때 적어도 한 번은 뒷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동전 하나를 3번 던지기 때문에 뒷면이 나올 수 있는 횟수, 즉 뒷면의 횟수는 뒷면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만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앞면은 2번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나올 수도 있고 3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물어보는 것은 적어도 한 번은 뒷면이 나올 확률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이죠.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은 뒷면이 한 번 나올 확률, 그리고 뒷면이 2번 나올 확률, 그리고 뒷면이 3번 나올 확률을 각각 구해서 이제 각각은 배반 사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니까 이 확률들을 더해주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려면 확률을 구하는 과정을 3번이나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그냥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바로 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이제 반대 사건, 즉 여사건의 확률만 빼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복습해보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그냥 전체 확률에서 바로 해당하는 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더라. 그죠? 교과서 46쪽에 있으니까 혹시 기억이 나지 않으면 교과서 페이지를 보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바로 구하는 것보다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이 여사건의 확률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에 의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확률인 1에서 바로 이 뒷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온다의 여사건인 뒷면이 전혀 나오지 않을 확률, 즉 3번 던졌는데 3번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근데 3번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은 이제 전체 동전 하나를 3번 던질 때 모든 경우의 수가 2의 세제곱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 8분의 그리고 뒷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첫 번째 동전도 앞면 나오고 두 번째도 앞면 나오고 세 번째도 앞면 나오는 요 사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해당하는 사건은 경우의 수는 1이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8분의 1 해서 답은 8분의 7 되겠습니다. 자, 5번부터는 이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